올해는 탄생 100주년이 되는 시인들이 유독 많습니다. 문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교과서에서 익히 접했던 그런 문인들입니다. 누굴까요? 네. 아,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안 들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주, 황순원, 박목월 이렇게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문학의 큰 자산입니다. 오늘 락포엠이 초대한 시인 역시 우리 한국어와 한국 시에 있어서 축복이고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신 문정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십시오. 아, 네. 근사하시죠? 아, 여자가 봐도 이렇게 멋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시간 맞추시느라 정말 급하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락포엠에 이렇게 기꺼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죠. 문정희 선생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축복인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프로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1969년 월간 문학의 시 불면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제7회 스웨덴 시카다상, 제28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문학부문상입니다. 나지나만상이네요. 네, 선생님. 나지나만상 문학상 상이 너무 많으셔서 네, 제16회 정지용 문학상, 제14회 동국문학상, 현대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육사시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해마다 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상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46년이거든요. 등단한 지가. 네. 그러니까 한국에 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상을 받을 해에는 이 상이 굉장히 공정하고 잘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비켜가는 상에 대해서는 네. 정실에 의해서 네. 상이 수여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상이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마인드도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네.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답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문학 콘서트 락포엠을 사실은 토마토 TV가 선생님 아시겠지만 증권 경제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학 콘서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크게 마음먹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시를 알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락포엠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토마토 TV에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시가 대접받지 못하고 점점 흔해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이 락포엠의 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 고견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 사용자가 세계 1억 명이라거든요. 남북한 다 합치고 해외 교포와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그 인구까지 합치면 1억 정도인데 네. 세계 인구가 73억이에요. 그러면 70분의 1 정도의 사용자 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말이지만 한국어의 중요성 빈도수는 제 9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위가 영어이고 네. 2위는 중국어, 뭐 3위는 아마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랍어가 8위이고요. 한국어가 9위라는 것을 UN 통계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한국 문학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가능이 있는지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 중심 이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가장 인간의 기본인 이 사유어를 무시하고서는 쫄보밖에 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전적으로 네. 한국 문학이 조금 홀대받는다거나 시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속이 후련해집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 집 주변에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오가다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네. 엿듣게 되는데 요즘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접도사, 접미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욕으로 대화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시를 함께 하다 보면 바른 언어를 파급시키는데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선생님의 좋은 시 가운데 한 편을 직접 선생님이 육성으로 들어보실 텐데요. 2007년에 발표된 시집 나는 운이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 소년을 선생님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 소년. 터미널에서 겨우 잡아탄 택시는 더러웠다. 삼성동 가자는 말을 듣고도 기사는 쉽게 방향을 잡지 않더니 불붙은 담배를 창밖으로 휙 던지며 덤빌 듯이 거칠게 엑셀을 밟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욕을 하기 시작했다. 삼성동에서 생선탕집을 하다가 집세가 2배로 올라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했다. 적의뿐인 그에게 삼성동까지 목숨을 내맡긴 나는 우선 그의 사투리에 묻은 고향에다 안간힘처럼 요즘 말로 코드를 맞춰보았다. 그쪽이 고향인 사람과 사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 시를 시대 풍자로 끌고 갈까 그냥 서정시로 갈까 망설이는 순간 그에게서 믿을 수 없는 한 소년이 튀어나왔다. 한 해 여름 가난한 시골 소년이 쳐다볼 수 없는 서울 여학생을 땡볕처럼 눈부시게 쳐다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가을날 불현듯 그 여학생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마치 기적을 손에 쥔 듯 떨려서 봉투를 쉽게 뜯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친구 녀석이 획 낚아채서 편지를 시퍼런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밤이 되면 흐르는 불빛 속을 가면서 그때 그 편지가 떠내려가던 시퍼런 급류 앞에서 속으로 통곡하는 소년을 본다고 했다. 어느새 당도한 삼성동에 나는 무사히 내렸다. 소년의 택시는 그 자리에서 좀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네, 낭독도 잘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네. 가을이어서 우리의 감성이나 정서를 좀 이렇게 아련하게 솟구쳐주는 그런 시를 고를 수도 있지만, 시라는 것을 너무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상적 아름다움에 의존하고 그런 것의 위로의 역할로 자꾸 만드는 것은 진정한 시에 그 접근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역할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은 이 시 속에는 의미도 들어있고 주제도 있고 시대도 있고 어떤 인간에 대한 투시,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상처 이런 것이 좀 들어있는 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소년 들으면서, 야, 역시 시는 언어의 예술이라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의하면요, 학생들이 욕을 하는 빈도가 통계에 의하면 75초에 한 번씩 욕설을 뱉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좋은 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바른 언어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문정현 쌤의 좋은 시와 더불어서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선생님의 시 산문집 중에 있다는 것은 이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좋은 문구가 있어서 선생님께 꼭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젊은 날부터 나는 살아있다는 것은 순간을 파도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을 놓치는 것은 영원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뜨겁게 치열하게 타오르곤 했습니다. 나는 오직 시인이고 싶었습니다. 시의 호흡에 방해가 될까봐 최근에는 산문도 가능하면 피해왔습니다. 시라는 모국어로 나 자신을 혁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 이걸 보면서요, 이 선생님의 치열한 고민을 직접 정말 듣고 싶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네, 들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패션이 젊잖아요, 그죠? 제 나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지가 않는데 가을에는 또 나이가 떠오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우리 세대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꽃피고 싶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런 감정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옷, 이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옷도 많았는데 오늘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렇게 왔고 네. 문학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시를 쓰고 소설을 워낙 썼고 희곡도 썼지만 미당 서정주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엄청난 걸 선택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갑갑하고 이게 이 굴레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학 창작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속도나 치열한 경쟁과 네. 말하자면 엉성하게 돌아가는 어떤 공정하지 못한 어떤 사회의 흙탕물 같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저 선생님은 되게 학생들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뭐 굉장히 주목받는 문학소녀로 대학에 스카웃돼서 뭐 상을 줄줄이 받고 세계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자서전은 아마 95% 정도는 상처와 아픔의 기록이고 조금 과장인 것 같네. 90% 10% 정도는 그나마 창작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시를 내다보면요 아픔과 피 흘림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 제가 엊그저께 골다공증 검사도 했더니 뼈가 단단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뼈 빠지는 인생 이게 아니고 즐거워요. 네. 그 상처와 고통이 즐거워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 뭐 세상의 시를 알아주건 상을 주건 이런 건 그런 걸 받으려고 문학을 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요즘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고 네. 반토막 언어가 많지만 네.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하니까 금방 그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아마 바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네. 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동시에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정말 곱고 근사하고 멋지게 나이 들고 싶거든요. 근데
계시네요. 근데 뭐 이제 TV 같은 데서 나이 든 그 소위 선배 세대들이 막 너무 자기 나이답지 않은 짓거리를 하면서 그것이 무슨 열정인 양, 이건 굉장히 왜곡된 네. 것 같아서 또한 네, 네. 두려워요. 품위는 가장 지켜야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식은 제가 한 40, 50대쯤 표본이 없더라고요. 너무 늙는다는 게 두려운데 또 한 번 그 호기심이 어려요. 늙는 게 뭘까?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이나 박완 선생님이나 또 그 화가의 청경자 선생님 이렇게 뵈면 화가, 소설가 이런 게 먼저 보이지 할머니, 노인 이런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철저한 것만이 가장 아름답다. 가정주부라면 주부의 철저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최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두고두고 새기면 정말 저희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젊은 시인들이 선생님 이렇게 시를 자꾸 어렵게 쓴다라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요 시가 어려우면 멀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자들이 시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친근하게 시를 대할 수는 없을까? 선생님 생각을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더러 독자 소통이 잘 안 되고 시가 독자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큰 책임은 시인에게 있다. 제대로 언어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칭 시인이 되어서 다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시인들을 좀 나무라면서 독자 편을 든 적도 있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시를 읽는 독법, 시를 향유하는 독법은 그야말로 노래방에서 유행가 노래를 그렇게 금방 듣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독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온 정도의 독자라면 저는 그런 독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제 경우는 저는 독자로서 1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시인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못 알아듣는 시는 시 탓이지 제 탓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신춘문예 심사를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못 알아듣는 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굉장히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아주 언어가 부족한 시인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예술은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김소울이나 오늘 미당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미당이나 모골이나 지용이 좋다 해서 늘 그것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감각도 삶도 바뀌었으면 그 시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으로 자기도 같이 자라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가 어려운 것은 시인들을 특히 반성해야 되고 과감히 내가 못 알아듣는 이 시는 이 시가 엉터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독자들은 언제라도 책을 덮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문단의 거목이신 시인협회 회장이시고, 네, 문정인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오늘 같은 모습으로 선생님,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귀한 가르침 계속해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